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1호 여성 정형외과 교수 김현정 선생님의 책과 인터뷰 영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전문의 시험 2차와 3차 시험에서 전국 1등을 할 정도로 똑똑한 의사 선생님이시고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도 하신 따뜻한 분이십니다. 교수님은 의사는 수술 받지 않는다는 책 원고를 쓰고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여러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해서 결국 직접 출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을 출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간 이후 여러 언론 및 기관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선 책의 내용 중 머리말의 내용이 좋아서 이 부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몇 해 전 은사님이 전립선암을 진단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으뜸 가는 대학병원의 의료원장이었다. 원장실에 찾아갔을 때 선생님은 말없이 창밖의 교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어떤 의료적 상황이 닥쳤을 때 크고 작은 어떤 결정들을 해야 한다. 고지혈증약을 복용해야 할까? 수술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중에는 간단하고 사소한 결정도 있고 생명이 달린 중대한 결정도 있다. 의사들은 자신이 환자가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할까? 이상하게도 아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의사들은 의료 소비에 있어서 일반인들과는 다른 선택을 보인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인공관절이나 척추, 백내장, 스텐트, 임플란트 등등 그 흔한 수술을 받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심지어 항암치료 참여율도 떨어진다. 요컨대 검사도 덜 받고 수술도 덜 받고 몸을 사린다. 주위에 가족이나 친한 친구 중에 의사가 있어서 질문해본 사람들은 나의 이러한 지적에 공감할 것이다. 어떤 질문이 날아가도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비슷하다. 괜찮아. 그냥 지내봐. 좋아질 거야. 이런 양상은 의사들 자신의 전문 과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정형외과 의사들이 무릎 수술이나 어깨 수술을 받는 일은 그들 사이에서 특이한 뉴스거리가 될 만큼 희귀하다. 비유하자면 마치 손님들에게는 매일 기름진 진수성찬을 차려내는 1급 요리사가 정작 자신은 풀만 먹고 산다고나 할까? 왜 그럴까? 왜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들에게 권유하는 처방을 자신을 위해서는 선택하지 않을까? 첫 번째 이유는 잘 알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많은 투병 과정과 죽음을 이미 지켜봤다. 의료란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다. 나를 치유하게도 하지만 나를 다치게도 한다. 현대의학에는 혜택뿐 아니라 한계와 허상도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웬만한 검사나 치료에 섣불리 몸을 맡기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는 기다리기 때문이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픈 것을 참지 않는다. 되도록 빨리 가능하다면 당장 낫기를 원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차근차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보다 꼼짝 안 하고 저절로 낫는 방법에 더 솔깃한다. 이쪽 병원에서 신통한 처방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다른 병원으로 가서 약을 타고 수술을 받는다. 하지만 근원적인 치료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여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세 번째 이유는 자유롭기 때문이다. 사실 의료에는 콕 집어 정답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정부에서 정해놓은 진료 지침도 있고 학회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도 있고 병원에서 독려하는 경영 방침도 있고 보험회사에서 규정하는 수급 기준도 있다. 평소 이러한 장치와 압력들을 벗어나서 진료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의사들은 자기 자신이 비로소 환자 입장이 되어서야 이런 부담에서 헐헐 벗어나 가장 솔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에 놓인다. 그들은 보수적이고 보존적이고 최소한의 의료를 신속하고 조용히 선택한다. 앞에서 얘기한 은사님은 전립선암에 대한 모든 치료를 거절하였다. 몇 해가 지나고 마지막에 약간의 통증 치료를 받으신 것 외에는 끝까지 평소대로 지내다가 돌아가셨다. 만일 세상 환자들이 모두 그 은사님 같다면 요즘처럼 야단 법석에 가까운 건강 열풍이나 의료 과잉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이 한 목소리로 건강을 찬양하고 있다. 미디어와 인터넷은 날마다 새로운 건강법에 대해 알려주고
별의별 질병과 치료에 대해 속속들이 취재하여 그 방대한 지식을 시시콜콜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맹점이 있다. 의과 대학생 증후군이라고 의과 학생들이 농담처럼 겪고 지나가는 병이 있다. 수업 시간에 어떤 병의 증세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나면 마치 그것이 전부 내 병인 것처럼 느껴지고 염려되는 것이다. 피곤해서 눈썹이 실룩거리면 루게릭병은 아닌지, 입이 마르면 당뇨병은 아닌지, 손가락이 뻑뻑하면 류마티스는 아닌지, 전 국민이 이런 의과대학생 증후군을 겪고 있다. 전체에 대한 이해나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편협하게 습득된 지식은 불필요한 건강염려증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중에는 때로 어떤 특정 질병 이름을 언급하며 자신이 그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검사해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TV에 나오는 것을 보니 자신과 증상이 똑같다고 한다. 그 병증을 참 자세히도 외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매우 기초적인 건강원리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자신의 눈에 든 들보는 그냥 두고 티끌만 빼내려고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빚어낸 크고 작은 편견의 우상 속에 타성처럼 갇혀있다. 때론 아는 게 병이 되고 많은 게 오히려 독이 된다. 지식은 넘치는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책의 내용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인터뷰 영상을 참조해 선생님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때로는 검사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등 의료가 과잉이라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의료의 효과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참 과잉되어 있는 면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뭔지는 몰라도 몸이 저절로 좋아질 거야. 수술하면 완벽해질 거야. 이 약을 먹고 나면 씻은 듯이 나을 거야. 이러한 부풀려진 기대가 의료 과잉을 산출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내고 나서 병원이나 동료 의사들로부터 욕을 먹거나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의외라고 말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주변에서 공감한다. 나도 같은 고민을 해왔다. 이게 언젠가는 나와야 할 목소리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의사를 통해서 나와서 고맙다. 기쁘다. 내가 도와줄 일은 없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계는 보이는 치료, 손에 잡히는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맹목적으로 집착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가면 당연히 약을 받아야 하고 당연히 무언가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것에 대해 의료비가 지불이 되고 이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리지널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